네, 1월 29일 멤버십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흐름이 그래도 나쁘지가 않아요. 어쨌든 42,000달러 위에서 돌파 지지를 받아주려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이 구간 매물대만 잘 소화를 해주면, 다시 말해서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지금 41,900달러 부근이기 때문에 딱 지금 구간에서만 일단 잘 지지를 확인해 준다라면 추가적인 반등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조금 바라볼 수 있는 흐름이 지금 며칠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캡틴 5빅인데 비트코인 주간 차트가 지금 종가 마감이 플러스로 잘 됐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주간 차트가 강세로 마감을 했다. 이 3월 중순에 반감기 랠리가 이제 잠재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4주에서 한 5주 정도는 41,000달러에서 43,000달러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41,000달러에서 43,000달러 정도의 박스권 횡보는 뭐 사실 박스권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죠. 이 정도는 정말 가장 어떤 나이스한, 우리 입장에서 한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와리가리 하면서 움직여 주는 동안, 횡보를 하는 동안 알트코인들 움직여 주면 이제 딱이거든요. 딱인데 이제 문제는 과연 이 박스권의 범위가 41,000달러에서 43,000달러가 될 것이냐, 아니면 39,000달러에서 49,000달러 사이가 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어떤 시장의 어떤 움직임의 폭이 상당히 차이가 조금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박스권을 보이다가 3월 중순에 본격적인 이제 반감기 랠리가 시작이 돼 준다라면 땡큐인데, 그게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조금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젤레 같은 경우에는 하방 유동성을 제거한 뒤에 주요 레벨을 유지하면서 강한 주간 종가를 확인했다. 역시 지금 주간 차트입니다. 그래서 주간 차트 마감 상황이, 종가 마감 상황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 충분하다. 뭐 이렇게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닥터 프라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약간 숏보다는 롱에 대한 방점을 더 강하게 내비치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 올타임 하이가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다.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반감기 전후 3개월 이때 누적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그러니까 지금이 되게 쫄아가지고 털고 나갈 때가 아니라 이걸 잘 견디고 전략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가장 누적 수익률이 높은 기간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맥락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뭔가 정서 자체는 좀 전환이 이루어졌다라고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멘트들이 여기저기서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켓 쇼패드기에가 좀 담백하게 역시나 이제 이번 주 관심 크립토들 정리를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도 포함시켰는데, 뭐 당연하죠. 대장이니까. 이 44,700달러를 돌파 마감할 경우에는 강세의 첫 번째 신호가 될 수 있다. 이후에는 48,900달러를 목표로 로컬탑 리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37,900달러가 깨질 경우에는 34,800달러까지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박스권이 조금 좀 별로죠. 이제 좀 크죠, 너무. 네, 이 정도 박스권에서 와리가리 하는 정도의 횡보를 앞으로 한 5주 정도 만약에 보여준다라면 조금 이제 시장이 한 번씩 흔들릴 때가 있을 건데, 앞서 캡틴 파이빅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한 41,000에서 43,000달러 정도 약간 이렇게 귀엽게 좁은 폭으로 박스권을 형성해서 횡보세를 좀 보여주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알트로의 어떤 유입 상황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 지켜보면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찰스 슈왑이 뭔가 지금 꾸물꾸물합니다. 찰스 슈왑, 거의 이제 JP 모건 이야기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 찰스 슈왑 막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와 관련해서 거대한 월가의 어떤 세력 자본 제도권에 있는 세력급의 자본들 중에서 찰스 슈왑이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고, 뱅가드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암호화폐 이슈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반감, 적대적인 지금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데, 찰스 슈왑이 후발주자로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만 8조 5천억 달러, 고객 수가 1270만 명. 어마어마하죠. 피델리티 운용 규모의 두 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배가 맞나? 그 정도까지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전 기억이 나는데 뭐 그런 말들도 나올 정도로 어쨌든 초대형 금융기관의 추가적인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 진입 이렇게 지금 의미 부여가 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찰스 슈왑은 경쟁사인 피델리티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블룸버그 에릭 발투너스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보다 낮은 수수료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후발주자로서 더 공격적인 수수료 마케팅 전략을 추진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 위해서 엄청 빡세게 달려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월가에서 나름 자칭 타칭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뭐 찰스 슈왑 정도 들어와 주면 땡큐죠. 블랙록, 피델리티, 찰스 슈왑 이렇게 딱 3인방 이제 대형 큰 모찌로 가고 거기에 이제 전통적인 그레이스케일 있고 그 뒤에 이제 뭐 아크 투애니언셜스 이런 것들 붙어가지고 가면은 모양새 자체는 그렇게 뭐랄까 괜찮은 깔끔한 느낌 이런 게 딱 드는데 찰스 슈왑이 과연 어떤 포지셔닝을 보여줄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찰스 슈왑이 피델리티의 2배 사이즈다. 지금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현물 ETF FBTC가 11일 동안 비트코인 5만 2천 개를 쓸어 담았다. 만약에 찰스 슈왑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월가의 대형 기관들이 이렇게 하나 둘 추가로 더 진입을 할 수 있고 비트코인에 대한 매집, 매수세를 더 강력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ETF 투자라는 게 사실 한두 달 안에 뭔가 ETF를 통해서 대박을 치겠다 뭐 이런 식의 자금 투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길게 5년, 10년 단위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움직임의 시작점이 발판이 지금 이번에 꽤 의미 있게 만들어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벵가드 재밌어요. 진짜 벵가드 얘네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이 벵가드 ETF 글로벌 책임자 자넬 잭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암호화폐는 미성숙 자산이다. 암호화폐는 상품으로 일단 분류가 되긴 했지만 역사가 거의 없다. 고유 경제 가치나 현금 유동성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말을 들으면서도 이게 지금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가 뭐가 있는 건가 얘들 왜 이렇게 얘기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 퇴직연금 계좌 벵가드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피델리티로 지금 다 이동시키고 있대요. 크립토 투자자들 중에서 괘씸해가지고. 그래서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포트폴리오에다가 비트코인을 포함시켜 놓은 상태이고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상품을 출시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시장의 점유율 확보에 있어서 꽤 강력하게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벵가드 같이 이렇게 좀 약간 반 비트코인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곳에 있어서는 투자자들 역시 굉장한 적대감을 지금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뭐 한결같습니다. 여전히 자넬 잭슨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벵가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은 확실히 타는데 과연 만약에 미국에서 정권 교체가 이번에 대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면 이때도 벵가드가 이런 상황의 어떤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라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규제 스탠스랑은 완전히 결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친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고 정책으로 서포트를 할 때 그때도 벵가드가 지금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요거는 뭐 연말 정도 상황 보고 미국의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그걸 바라보면 조금 재밌는 상황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것도 재밌죠. 구글이 이제 현지 시간으로 1월 29일부터 미국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암호화폐 신탁 광고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요건을 충족하고 사전 승인을 받을 경우에 광고를 할 수 있다. 한때 암호화폐 광고 전면 금지를 때렸던 구글로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상황. 여기서 이제 암호화폐 신탁이라는 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이럴까? 갑자기 구글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일단 표면적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 시장에서 지금 대박을 쳤잖아요. 블룸버그의 에릭 발추나스의 표현을 빌리자라면
블록버스터급 대박을 쳤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보통 이제 출시 한 달 안에 운용 자산 규모가 5억 달러 이상이면 대박이라고 하는데 지금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20억 달러를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블록버스터급 대박, 그냥 대박 아니고 블록버스터급 대박으로 평가받는 상황이 되니까 당연히 광고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공급도 몰리고 수요도 몰리는 아주 전 세계 최대 규모의 광고 마케팅 기업으로서 구글이 바라보기에는 완전 지금 노다지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허용 안 할 수가 없죠. 허용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데다가 또 이면적으로는 얘네가 되게 재밌어요. 지금 블랙록이 알파벳의 2대 주주. 더 재밌는 거는 뱅가드가 최대 주주.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인가 조금 약간 의아하기도 한데 어쨌든 구글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공급 경쟁 그리고 이에 대한 수요 열기 이런 게 확인됐기 때문에 이게 광고로서 당연히 돈을 벌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전 세계 웹사이트의 99%가 구글 애드를 탑재를 하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미국 유저들은 웹사이트 검색할 때 거의 모든 종류의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광고를 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노출 확률이 매우 높다. 뭐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저변에 있어서 암호화폐 비트코인 현물 ETF로 상징되는 암호화폐 신탁 상품에 대한 광고 이를 통한 일반적인 일반인들을 향한 저변 확대 이런 것까지 지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 좀 벌어졌다. 뭐 이렇게 조금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게 아닐까 싶어요. 하베스트 펀드가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에다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당연히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정식 신청서 제출된 거 이번이 처음이죠. 재밌는 거는 이 하베스트 펀드가 뭔지를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면 지금 하베스트 펀드가 홍콩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게 그 의미와 어떤 잠재력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중국 최대 펀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본사가 베이징이고 홍콩과 미국 그리고 UK 등의 지사를 두고 있어요. 이번에 지금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 요청을 한 것은 하베스트 홍콩 코퍼레이션 홍콩 지사에서 지금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뭘까? 중국 최대 펀드 기업 중에 하나가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장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과연 어떤 그림일까? 어떤 거에 대한 어떤 지금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전 그게 너무 조금 흥미진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텐센트 뉴스가 설명을 하는 게 하베스트 펀드는 아직 이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건 아닌데 증권선물위원회는 아마도 빠른 시간 안에 이 신청 승인을 낼 것으로 전망이 된다. 아마도 춘절 이후에는 상장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올해 중국 춘절이 2월 10일이에요. 그러면 빠르면 2월 중순에는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약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2월 중순에 홍콩에서 현물 ETF가 승인된다라면 이건 정말 되게 재밌는 또 의미 있는 호재가 될 것이고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엄청난 대박을 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된 자금이 홍콩, 아시아 지역에서는 홍콩을 거점으로 헤쳐 모여들 가능성이 있다. 지금 미국에서 현물 ETF 상품이 출시되고 나서 유럽에 있는 ETF 상품들이 수수료를 경쟁적으로 낮추고 있어요. 왜?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가니까. 그런데 홍콩으로 이게 또 들어온다?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 단순히 월가에서만 비트코인 가지고 돈 처발라 먹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유럽에서도 나름의 지금 수수료 인하 경쟁이 붙었고 홍콩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생각보다 빨리 출시될 가능성이 이렇게 지금 현실화 단계로 접어들어 버렸다. 뭐 이런 생각들. 그런데 과연 하베스트 펀드만 이렇게 한 곳만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지금 홍콩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게 한 2주 전에 이미 나왔던 얘기고 스마트 파이낸셜 홀딩스가 1분기 출시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다. 사실 이 정도 단계도 굉장히 구체적이라고 느꼈었는데
지금 아예 이렇게 하베스트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청을 해버리니까 굉장한 속도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당시 블룸버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에지스 커스터디라는 미국의 커스터디 기업이 홍콩 현지의 자산운용사 4곳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 출시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커스터디 이슈가 확고히 정립이 돼야 하는데 미국 커스터디 기업이 홍콩까지 이렇게 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엄청 돈 되는 시장이라는 걸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블룸버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 몇 주에서 또 몇 개월 정도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왜?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지금 텐센트 뉴스처럼 이 중화권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춘절 이후에 상장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2월 10일 이후에 2월 중순에 진짜 리얼리 대박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 언제? 2월 중순쯤. 어쨌든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이런 상황이 실제로 던져진다라면 굉장히 재미있는 시장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그 직후에 이제 반감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재밌어질 텐데 라는 생각을 갖기 충분한 그런 재료들이 지금 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